5, 6등급 공부 방법에는 기출문제가 없는데 여기 보면 3, 4등급이나 1, 2등급에는 제가 기출문제 활용하는 방법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 5, 6등급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없어요. 기출문제 만약 풀어보고 싶으면 풀어도 돼. 5, 6등급. 근데 한 번만 풀어 그냥. 한 번 풀고 나 이런 유형이구나. 문제 유형 이렇구나 정도만 알면 돼요. 5, 6등급. 지금 뭐 따지고 이럴 시간이 없어. 5, 6등급 해야 되는 건 문학이랑 선택 과목이에요. 우리가 크게 국어가 선택 과목. 그죠? 언매랑 화작 있고 그 다음에 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독서가 있단 말이야. 이 순서대로 문제, 이거는 개수 11개 똑같고, 이거 17개, 17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난이도는 이게 가장 쉽지. 그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이렇게 된단 말이야. 실제 수능도 이 순서로 풀어야 돼요. 맨 뒷장에는 선택 과목 풀고, 그 다음에 문학만 골라 푸는 거야. 근데 또 그러면 문학이 뭐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지문 맨 끝에 이렇게 제목이 있으면 문학이야. 그래서 문학부터 골라 풀고, 그리고 나서 독서 푸는데 독서 지문 중에서도 4개 정도, 3개 정도 있으면 내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 맨 처음에 풀고, 독서 이론 같은 거 맨 처음에 풀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래프, 경제 그래프나 나 과학 못 풀어. 그럼 그거 맨 마지막에 풀고, 이렇게 풀으면 돼요. 이해되죠? 응. 근데 애들 중에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그럼 여기 지문 풀 때 저 시간이 모자른데 이렇게 하면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생각해봐. 제일 어려운 거 맨 밑에 넣잖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이 마지막 지문은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푼 게 아니라 시간이 남았어도 내가 과연 맞췄을까? 그렇잖아. 그러면 이거 풀 시간을 어디다 써라. 문학이나 선택 과목에 써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응. 그러면 문학 공부부터 어떻게 할지 볼 건데 일단 5, 6등급 같은 경우는 독서 과목 뺐어요. 독서 없어 지금. 5, 6등급은 문학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건데 문학 위주로 공부하는 일단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든지 풀어보기로 했잖아. 문제 유형 익혀보기로 했잖아.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와 나 고전시가 아예 모르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문학 자습서 있어요. 문학 자습서가 문학 교과서 자습서가 아니라 뭐 지학사나 아니면 천재나 이런 데서 고전시가 문학 자습서 이렇게 영역별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고전 산문, 문학 자습서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 막 6권, 5권 이렇게 다 살 필요 없어요. 너무 비싸. 내가 고전을 잘 못한다 그럼 고전시가 하나 사고 내가 고전 산문 못한다 일단 영역별로 한 권씩만 사세요. 다 사지 마. 어차피 다 못해. 하나만 사세요. 하나만. 내가 고전 산문 이번에 겨울방학 때 끝내겠다. 이때 끝나면 되잖아. 어차피 나 5, 6등급인데. 그러면 크게 잡지 말라고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으세요. 그러다 가랭 찢어져.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야. 근데 난 고전 시가를 먼저 좀 잡고 싶다. 그럼 고전 시가를 사. 그래서 그 작품을 하나하나 분석해보는 거지. 거기에 이론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하는데 근데 이런 친구들 있어. 선생님 저 문학자 습사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런 친구들 있어요. 그러면 혼자 공부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 5, 6등급은. 그러면 EBS에 문학만 가지고 하는 특강들이 있어. 그거 해도 되고 혹은 전년도 수능 특강 문학 해도 돼요. 혼자 안 되면 그거 인간 가지고 해도 돼. 이해되지? 응.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나는 근데 선생님 작품 하는 거보다 좀 문제를 좀 풀고 싶어요. 이러면 최후 선순에서 문제편이 있어. 이게 또 과목별로 있어요. 고전시가, 고전사무가 과목별로 있어. 그럼 난 고전시가 요 정도 들었는데 근데 그럼 도전해보고 싶어. 그럼 이거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지. 문학만 디립다 파세요. 계속. 이해돼?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이거 중요하지. 특히나 엄매 친구들. 정신을 웬만하면 엄매하세요. 재수생도 엄매해야 되고 수시생도 웬만하면 엄매했으면 좋겠긴 한데 엄매 같은 경우는 일단 개념 한 바퀴 훑으면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단 말이야. 화작에 비해서. 왜? 내가 배웠던 개념들 중에 나와요. 지문이. 형태소 이런 거 나 다 외워놨어. 그러면 화작 애들은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잖아. 나 형태소 지문 나와 이만큼. 나 형태소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럼 그거 가지고 개념 풀고 뭐 새로운 개념 조금 있으면 그거만 한 문단 정도 읽고 풀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엄매 한 바퀴 돌려야 돼요. 처음부터 음원부터 고전문법까지 중세국어까지 한 바퀴 돌린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집이나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개념 문제집 있어요. 개념 문제집. 자이스토리나 뭐 다 나오더라고. 문법은 따로. 그 다음에 화작 같은 경우는 크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사실은 없어서 기출 푸는 게 가장 좋은데 기출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도 수특 이게 가장 최신 유형이죠. 작년도 수특이나 수완을 구할 수 있으면 그거를 좀 푸세요. 그거를 많이 푸는 거밖에 없어 화작은.
이해되죠? 그래서 문학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만약에 엄매다 그럼 문학이랑 엄매 한 바퀴 돌리는 게 무조건 미션이에요 겨울방학. 그다음 내가 만약에 화작이다 라고 하면 요거 정도 한 권 정도 구해서 이거 무조건 겨울방학 때 다 풀고 그다음에 문학도 자습서 과목별로 하나 골라서 그 과목은 내가 겨울방학 동안 끝낸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면 될 것 같아 겨울방학은. 그다음에 3, 4등급 볼게요. 3, 4등급 때문에 이제 기출문제 나오죠? 근데 기출문제는 많이 풀라고는 하지 않을 거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1, 2주에 한 회씩 정도 일주일에 한 회라고 하려다가 아직은 습관이 안 잡혀있는 3, 4등급 친구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 2주라고 기준을 좀 잡아봤어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같은 건 다